안녕하세요. 홍당무 연구소의 이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제가 검색 엔진에서 스피치 학원 그리고 발표에 관한 컨텐츠를 좀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학원 소개도 많고 그리고 발표에 관한 발표 불안, 발표 공포증, 무대 울렁증을 극복하는 그런 팁에 대해서 글들이 아주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거 스피치 학원 관계자들이 보시면 안 되는데 지금 스피치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다. 여기까지만 보시고 그만 보셔요. 스피치 학원에 가면은 좋은 걸 많이 배울 수 있죠. 그 발성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그 발표할 때의 마음가짐, 여러 가지 테크닉, 아주 좋은 거를 많이 알려주시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스피치 학원을 몇 년씩 다니는 분들을 보면은 좀 속이 좀 상하더라고요. 물론 개개인마다 좋아지는 속도도 다르고 시간을 낼 수 있는 정도도 다르고 그리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 욕망 자체가 달라서 목표점이 다르니까 어떤 분은 한 2, 3주 만에 좋아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학원을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스피치 학원을 몇 년을 다닌다? 저는 그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스피치 학원을 취미로 다닌다. 좋습니다. 추천드려요. 그렇지만 내가 발표 불안이 있어서 스피치 학원을 오래 다닌다 하는 거는 저는 발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피치 학원을 오래 다니는 것보다 학원을 다니시는 거 좋아요.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오래 다니지는 마시고 일정 기간 프로그램을 이수하시면은 저는 발표 모임을 참석을 해보셔라. 아니면 스피치 학원을 꽤 다니셨다 그러면은 발표 모임을 직접 만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발표라는 게 제가 제 앞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내성적이고 낯가림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불편하다. 불편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발표 불안인들처럼 그 발표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는 분들은 이게 기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태도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 책이 홍당무는 이제 안녕의 키워드가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돼라는 그 키워드를 출판사하고 그 편집부하고 의논을 해서 잡았었는데 저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이 발표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가 내성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게 태도의 문제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게 내 태도의 문제라면은 개선의 방법이 있겠다,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때 제가 제일 처음에 시도했던 게 학원을 다니는 거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학원을 만나서 원리와 이론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연습도 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발음이 고이네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발표 불안이라는 그 스트레스에서 온전히 벗어난 거는 학원보다는 발표 모임을 통해서였어요. 그 학원에서 배운 것도 좋기는 했지만 저는 발표 모임에서 발표에 대한 스트레스, 공포증, 울렁증에서 온전히 벗어났습니다. 최근에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주셨어요. 발표 모임은 어떻게 찾냐? 그리고 발표 모임을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 방법은 없냐, 추천해 줄 만한 방법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저한테 메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발표 모임은 우선은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발표 모임이 많습니다. 그 네이버나 다음에 카페에 가셔가지고 발표 모임, 스피치, 발표 불안 이런 거를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밴드에도 모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카카오 오픈챗 들어가셔가지고 스피치, 직장인 발표 모임, 발표 불안 극복 이런 키워드를 입력하시면은 그 모임들이 쭉 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얘기 나눠보시고 거리 접근성이 좋은 곳 선택을 하셔가지고 참석을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발표 모임에 지금 참석 중이시다 라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요. 실제로 발표 모임을 이렇게 참석을 해보면은 제가 최근에 4회 연속으로 참석한 아주 좋은 발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이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그 모임은 굉장히 유쾌하고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스피치 학원을 꾸준히 다니시면서 원리를 이해하시고 극복 방법을 어느 정도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다 깨우쳐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들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종이를 들고 오셨어요. 종이를 들고 대본을 쓰셔가지고 발표를 하시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예전에 제 모습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짠한 겁니다. 발표 모임은 내가 일상의 발표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청중이 있는 곳에 가서 경험을 쌓는 거잖아요. 그게 주된 목적이긴 하지만 발표 모임은 내가 평소에 회사에서 하는, 학교에서 하는 그런 발표처럼 뭔가 연습을 해서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합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라고 뭔가 검증을 받거나 아니면 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발표 모임은 내가 얘기를 할 때 떨리거나 긴장되는 거를 최대한으로 노출을 하고 광고를 하고 보여주고 표현을 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발표 모임을 위한 발표를 준비를 해간다. 그러면은 저는 그 시간이 조금은 덜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발표 모임의 가장 좋은 순기능은 첫 번째는 발표랑 연관된 나쁜 기억을 좋은 경험으로 대체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거가 저는 가장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 영상에도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이게 기질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처럼 한 15년 이상을 고통 속에서 사셔야 됩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었던 가장 큰 지점은 내 태도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발표 불안증의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나는 원래 이래 라는 무기력함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안증에 빠지면은 우울증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불안증에 빠지면 뭔가를 개선을 하거나 극복을 하거나 나아질 수 있다라는 의욕 자체가 좀 많이 가라앉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타고 태어났고 원래 생겨먹은 게 이런데 어떻게 라는 생각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 증상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 태도의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거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부터 증상이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호전이 된 편인데요. 그 호전이 된 그 과정에는 아주 훌륭한 분이 만드신 발표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을 통해서 저는 발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난 경우입니다. 근데 그 발표 모임은 착실하게 준비를 해가서 그 일상이랑 똑같이 내가 발표하는 횟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 이제 낯선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막 친한 친구들끼리 만나는 그런 가벼운 자리가 아니고 비슷한 발표 불안이 있는 그리고 공통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같이 이겨내는 그런 자리이다 보니 서로 얼굴이 익숙해지고 좀 가까워지기 전에는 그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가 정해지면은 대본을 막 써서 발표를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발표 불안 모임에 참석하는 의의가 조금 약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하다가 좀 떨리면은 저 지금 목소리 떨리나요? 저 지금 굉장히 불편해요. 저 지금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내가 긴장이 훅 올라왔을 때 그 긴장을 회사나 학교에서처럼 막 감추거나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연습을 해보는 자리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을 하는데 갑자기 무릎이 막 떨려요. 그러면은 보이시죠? 제가 이 증상을 고쳐보려고 여기에 왔어요. 얼굴이 막 빨개지는 게 느껴지면 혹시 저 얼굴이 많이 달아올랐나요? 저는 이게 참 안 하고 싶은데 얼굴이 빨개지네요 라고 하면서 계속 내 증상을 드러내고 내 증상을 노출하고 내 증상을 표현하고 광고를 하다 보면은 이게 되게 묘한 게요. 막 가라앉히고 감추려고 들 때는 그게 쑥쑥 증상이 더 크게 올라오는데 저 지금 되게 떨려요. 저 지금 목소리가 막 떨려요. 얘기를 하면서 하다 보면은 그 증상이 생각보다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표 모임에 참석을 하실 때 준비를 해가지 마시고 되도록 즉석에서 얘기하실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라는 거랑 이 발표랑 나쁜 기억을 끊고 그 자리에 채울 수 있는 거는 칭찬이에요. 제가 이제 발표 모임을 다른 지역에서 하는 모임이나 그 발표 모임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참석을 해서 얘기도 들어드리고 제 얘기도 나누고 하는데요. 발표 모임들을 운영을 하시면서 칭찬의 시간이 없으시다 하는 모임을 운영을 하시고 있다면 꼭 그 칭찬 타임을 넣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칭찬은 그 발표 모임에 참석하는 분들의 숫자와 시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쭉 누군가가 그 발언을 한 분이 하고 나면은 그 발언이 끝나고 났을 때 앉아있는 분들이 짧게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한 분이 화자가 돼서 발표를 하시고 나면 그 다음 차례 계신 분이 칭찬을 해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뭔가 한 명한테 모든 사람들이 샤워하듯이 막 쏟아붓듯이 하는 칭찬이 가장 효과적이긴 해요.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몇 사람이 뭐 여기 첫 줄 두 분, 그 다음 순서는 그 다음 줄에 앉아 계시는 두 분 하더라도 발표가 끝나고 나면 꼭 칭찬을 해주는 시간을 넣어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랑 말다툼이 있거나 싸울 때 내가 약속 장소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늦게 도착을 했어. 그런데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뭔가 막 싫은 말을 한 거예요. 무슨 어떤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후 사정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말은 기억이 남아요.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발표 모임에 갔으니까 발표 모임의 순서 중에 하나가 서로 얘기가 끝나고 나면 칭찬해 주기가 있는데 이 분들은 진심은 아니지만 서로 연습하는 차원에서 내가 얘기가 끝나고 나면 칭찬을 해주고 있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전후 사정 맥락이 잘 떠오르지 않고 그 말만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 사람들하고 시선을 맞출 때 그 눈 마주침이 너무 따뜻하고 한 명 한 명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참 좋아요. 그 이야기를 하실 때 가끔 웃으시는데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뭐 이런 칭찬들을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약간 막 뭔가 불편하고 인위적이고 서로 으쌰으쌰 해보려는 마음으로 칭찬을 하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맥락은 옅어지고 생각이 잘 안 나고 칭찬이 기억에 납니다. 내가 목소리가 좋아? 나랑 눈이 마주치면 기분이 좋다고? 내가 얘기하다가 사이사이에 웃는 게 좋아 보여? 인상이 좋아 보여? 이런 말이 기억이 나요. 발표를 했을 때 칭찬을 듣고 발표를 했을 때
칭찬을 듣고 이 경험이 계속 쌓이면은 내 기억 속에 이 어떤 특정 나쁜 기억과 발표하고 이렇게 단단히 연결돼 있던 게 이 발표 모임에서 듣는 칭찬으로 그 나쁜 기억이 점점 옅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발표 자리에 섰을 때 나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스트레스가 막 올라오는데 그 스트레스를 주는 자리의 근원과 기원이 나쁜 기억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발표 모임에 참석을 통해서 그 기억을 계속 좋은 기억으로 차곡차곡 쌓아주다 보면은 내가 실제로 회사나 학교에서 내 발표 자리에 섰을 때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랄까 부담감이 놀라울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표 모임에 참석을 하고 계시다, 운영을 하고 계시다, 이런 분들은 뭐 하고 계시겠지만 칭찬 타임이 없다 그러면은 한 분이 발표 끝나고 나면은 칭찬을 막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시간을 꼭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발표를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준비나 연습은 해가지 마시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긴장이 되는 거를 최대한 많이 드러내면서 모임에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발표 모임만큼 효과적인 발표 불안 극복 수단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학원에 가면은 이제 선생님이 있고 커리큘럼이 있고 그 강사님이 있으시고 이렇게 연습도 하고 원리도 알려주시고 하잖아요. 발표 모임의 꽃은 저는 진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사회를 보라고? 사회를 보는 그 경험이 발표 모임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 발표 불안님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수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임을 진행을 하잖아요. 발표 모임에 가서 내가 이제 주도를 하면서 한 분 한 분 순서도 정하고 주제도 정하고 칭찬도 하고 내 발표도 하는 거는 학원에서는 누릴 수 없는 어떤 특권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온전히 그 시간을 내가 장악을 해서 이 참석한 사람들을 리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그 사이사이에 또 해주셔야 되는 게 칭찬을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사회 너무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도 너무 괜찮고 뭐 이렇게 좋은 피드백을 계속 꾹꾹꾹 채워주시는 거예요. 학원보다 발표 불안 모임이 훨씬 좋은 영역은 사회자를 정해서 그날 그 모임을 주도할 수 있게 하는 거랑, 두 번째가요. 학원은 확실히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스피치 학원을 다니면서 그 겪은 거는 내가 수동적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그 수업료를 내고 나는 이제 결제를 하고 어떤 그 수업을 들으러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학원에서 짜여져 있는 커리큘럼에 내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발표 모임은 한 명 한 명이 다 주도자가 돼서 내가 주제도 생각해낼 수 있고 내가 사회를 맡으면은 모임을 이런 식으로 운영도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인 의견과 내 생각과 내 의도를 담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학원보다 발표 모임이 연습이 훨씬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발표 모임에 갔을 때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듣는 연습을 계속 하면서 속으로 칭찬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에는 열심히 말을 하고, 그리고 내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칭찬할 거리를 계속 찾아서 칭찬을 하고, 앞에서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말할 거를 미리 연습을 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거 절대 금지예요. 그거는 긴장과 불안감을 더 조성해 줄 뿐 실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말할 때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내가 앉아 있을 때는 이 사람을 칭찬을 해줘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발언에 되게 집중을 해서 칭찬거리를 막 찾아내면서
호감을 가지고 보고 좋은 마음으로 보고 그리고 그 발언이 끝나고 나면은 칭찬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 칭찬을 하는 과정에 또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영상을 하나 따로 빼가지고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발표 모임에 가면은 내가 연습을 별도로 해서 가지 않는다. 준비를 해가지 않는다. 그래서 발표하는 도중에 긴장이 올라오거나 떨리거나 불편할 때 그거를 광고하고 노출하고 표현하고 드러낸다. 세 번째는 칭찬을 서로 꼭 주고받는다. 그 칭찬의 시간을 꼭 할애해서 칭찬을 주고받는다. 네 번째는 듣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누가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든 간에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 자세는 이래서 참 좋고 목소리도 참 좋고 내용도 참 재밌고 계속 말하는 사람을 좋게 보는 거. 우리 앞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듣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칭찬을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언급을 내 스스로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계속 처음에는 나는 얼굴 빨개지는 거 되게 싫은데 이걸 어떻게 칭찬해? 라고 하지만 얼굴이 빨개지시니까 좀 귀여우세요. 얼굴이 빨개지시니까 굉장히 인상이 좋아 보여요. 호감이 가요. 예뻐 보여요. 잘생겨 보여요. 인간적이게 보여요. 이런 칭찬을 계속 하다 보면 얼굴 빨개지는 게 이게 막 부끄럽거나 막 지는 느낌이 아니라 좀 귀여워 보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동안에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때그때 끝나고 나서 길게 칭찬할 시간이 없다면 속으로 계속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을 하시면서 들어보셔라. 그러면은 그 발표 모임을 참석하시는 시간이 조금 더 의미 있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홍당무는 이제 안녕 책의 발표 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언급을 해뒀습니다. 그 발표 모임은 그냥 그 발표 불안이랑 관련해서 그 연습을 하는 발표 자리를 넘어서서 실제로 참석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중독성도 있고 저하고 다른 직업을 가진 나이대가 다른 분들의 일상 얘기를 그냥 라이브로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주제가 나올 때마다 그 모임 할 때마다 비슷한 주제보다는 좀 색다른 주제를 생각해 오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재미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눌 수 있는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계속 그 모임에 참석을 하시면서 발표하고 연관된 나쁜 기억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발표 모임이 우리 지역에 없다 그러면은 굉장히 용기를 내서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 학원 다니는 것보다 학원 관계자들 죄송해요. 학원도 훌륭합니다. 좋은 학원 굉장히 많아요. 학원 열심히 다니시는 것도 좋은데 그 발표 모임을 만들어서 참석을 해보셔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너무 늦지 않게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